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1월 28일 맞나요? 그 다음 달서부터는 오늘까지는 금요일날 했는데 다음 달서부터는 그 월요일 날 3시 30분서부터 6시까지 해서 2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다음 달에는 아마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1.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이 토지개발 1, 2, 농지, 그 다음에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주된 내용이 통틀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틀어서 우리 선생님 통틀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책을 4권을 가지고 한 달에 한 권씩을 가지고 강의한다 했지 않습니까? 3시 30분서부터 뭐까지? 6시까지 강의한다 했죠? 뭘 강의하는 거예요? 돈 벌어먹고, 네? 돈 벌어먹고. 세계관상 완전 인허가. 토지의 인허가. 그쵸? 인허가의 인허가. 인허가를 받는 거를 강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칙을 알아셔야 되는데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은 그 법에 대해서 어떤 행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시행령이 있어요. 그러면 법과 시행령에만 맞으면 다 돼요, 안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돼. 안 돼. 그러면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됩니까? 오래. 그 조례도 시행령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당자의 주관입니다. 담당자의 주관. 이게 상당히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저기 뭐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라고 강의한다 그랬죠. 그러면 건축법에 있어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건축법상 도로가 하나 이상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건축법에 보면은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 미 이하의 지역에서는 건축법 정도로 없어도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내가 건축허가를 낸다고 할 때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다니까 괜찮을 수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면 미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그게 누구 마음이다? 그게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관도 무시 못할 것이 주관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있고 조례에 있고 시행령에 있으니까 인허가 100%다 받을 수 있다. 그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담당자의 주관이 들어간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지금도 우리 그 이제 사모님 보면은 그 이제 조금 아까 저희 우리 낙찰 평택에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 건축물 관리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물 관장이 있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과 현 건물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농지다 보니까 농지가에서는 그거 뭔데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건축 허가를 받았었던 땅은 실질적으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아니다. 그거는 건축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나는 농지로 볼 수밖에 없다.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 건물을 철거하라. 건축가에서는 그 옛날에 건축 허가를 정성스로 받았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같은 공무원도 된다? 다르게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항상 뭐가 중요하다? 담당자의 주관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의 분할. 오늘 우리는 토지의 분할을 가지고 하는데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토지 분할만 해갖고 돈 버는 회사가 있죠. 네. 어느 회사예요? 기획부동산. 뭐만 해서? 분할만. 분할만 해서. 근데 왜 분할만 해서 돈을 벌죠? 분할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자, 분할을 했는데 기획부동산이 분할을 하기도 하고 개발업자가 분할할 수도 있죠. 개발업자가 분할하는 것과 기획부동산이 분할하는 것 차이점이 뭡니까? 개발업자가 하는 분할은 개발 가능성이 강하고 기획부동산이 하는 건 개발이 안 돼요.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은 개발업자예요. 근데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건 생각하지 않고 쪼개갖고 잔돈으로 어떻게 한다? 팔 수 있게끔 만드는 건 기획부동산입니다. 거기에 뭐는 안 난다? 인허가는 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개발업자와 기획부동산의 차이인데 우리는 기획부동산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도 분할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분할을 하려면은 인허가를 받아야지 됩니다. 여기 우리 보면은 지적공사라 이렇게 있었죠. 지금은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이렇게 돼 있는데 국토지리정보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공사가 올라가서 뭐가 됐냐면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뭘 하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 모양과 지목과 주인이 누구고 지목이 뭔지를 얻었다?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번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관리하기 위해서 잘랐으면 번지수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합의를 하게끔 되면 번지수가 된다? 없어지기도 하죠. 그런 것을 관할하는 것은 지적공사예요. 그러니까 지적공사 자체가 내가 내 마음대로 잡는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러니까 지적공사라는 곳은 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관리하기 위해서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번지수도 만들어 놓은 거고 누구에 의해서 이거를 어떤다? 잘라주십시오. 그러면 잘라주는 거고 하필해 주시죠. 그러면 하필해 주시고 지목이 바뀌었습니다는 바뀐 대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지 지적공사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적공사에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이 요구할 수도 있고 개인이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다? 법원에서 판사님이 이렇게 해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분할이 안 돼요. 그러면 분할이 안 된대요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분할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면 분할이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는 것이지 판사님이 분할하라고 하면 분할이 될 수도 있어 안 돼? 될 수도 있죠. 내가 개인이 가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통하지 않고 내 개인이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다 없어요?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토목설계 사무실 가서 우리가 낙찰 받았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거든요. 지분으로 받았어. 지분으로 받았는데 땅 주인하고 얘기했어. 너희들은 이쪽 갖고 우리가 이쪽 갖기로 했으니까 이쪽을 우리가 갖자. 그럼 금을 이렇게 걷거든요. 그럼 금을 가서 내가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갖고 이건 우리가 갖기로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분할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토목설계사가 이렇게 날 쳐다보고 아무 저한테 부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지적관에 가서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근데
또 내가 지적 가서 이렇게 가서 신청했더니, 아, 이건 안 되는, 그렇게 그냥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가셨죠, 그건?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10여 년 전에. 부암동에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대지. 근데 반가 가격으로 떨어진 걸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사도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사도가 돼 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땅인데 맨 마지막 땅에 경매로 나온 것이 반으로 낙찰받은 것이 뭐냐면 오랫동안 집을 짓고 쓰지 않다 보니까 그 앞집에서 그 뒤로 들어가는 도로에 창고를 하나 지어나가고 도로를 어떤다? 막아놓고 쓰고 있었던 겁니다. 지적도 상으로는 도로가 돼 있지만은 건축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앞집 사람이 어떠나 창고를 지어서 막아놨잖아요. 지목이 도로야. 도로인데 뭘 했다고?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 땅을 낙찰을 받은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니까 담당자가 봤더니 그 진입하는 도로에 창고가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그 창고를 허물어 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이 도로가 네가 주인도 아닌데 왜 허물어 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게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택지로 만들어 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지주가 다 갖고 있었던 개인 도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그 도로만큼을 지분을 5분의 1을 샀어. 이제 도로에 이제 지분을 5분의 1을 산 거예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는 걸 사놓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1,000만 원을 주고 이제 그걸 사놓고 허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판사님이 네가 5분의 1 도로 지분을 산 거는 맞는데 반드시 여기에 주인이라고 볼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다? 그 허물으라는 건 부당하다 해갖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졌어.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했는데 지고 난 다음에 나한테 온 거야. 변호사한테 가서 지고 왔는데 내가 가면 이익입니까? 내가 가면 이해요? 네? 바꿔야죠. 내가 가면 이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간단한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창고가 막혀있는 막은 그 도로를 창고로 지어놨으니까 그 도로를 내 걸로 만들어야지 너 철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5분의 1을 샀지만은 도로를 5분의 1인데 잘라달라 그러면 안 잘라줘요. 종로구청에서 이게 무슨 당신의 5분의 1이 도로인데 5분의 1을 샀다고 잘라달라고 하면 거기만 당신 도로가 되는 건데 그럼 안 잘라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기장해서 진 거거든요.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지분으로 갖고 있을 때 제가 공유물 분할을 해달라고 판사님한테 소송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5분의 1을 우리가 지분으로 갖고 있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판사님한테 잘라달라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5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거를 나는 분할을 하고 싶으니까 분할을 해달라 하면 판사님께서 뭐냐면 민법에 의해서 5분의 4를 갖고 있는 사람은 5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니네들이 어떻게 한다? 합의해와라. 구분 소유로. 그럼 내가 판결문 내려주겠다 그러면 창고를 지고 있는 그 도로를 여기는 내가 갖고 나머지 저쪽에 갖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그럼 그대로 잘라라고 판결문을 내려주면은 구청에 가지 않고 판결문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아까 구청에서 안 잘라준다 그랬죠? 도로니까. 그러니까 구청을 가지 말고 그냥 판결문으로 가서 지적공사에서 아까 얘기했죠. 관리만 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라달라든지
구청에서 잘라달라든지 판사님이 판결문을 잘라면 자르는 것뿐만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거기서 하는 일이잖아요. 구청에서는 도로니까 잘라줄 수는 없지만은 민법에 의해서는 자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렇게 잘라놓고 나서 창고로 진 도로를 잘라놓고 나면은 그때 가서 그 도로가 내게 됐으니까 철거하라고 소송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 걸 보고 내가 변호사도 참 이렇게 법을 많이 아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 제가 보기엔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면. 자, 토지의 분할은 지적법에 의한 분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야 되죠. 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건축법의 대지, 다시 말하면 지목이 이미 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목으로 대지로 돼 있는 거는 그냥 잘라달라 그러면 무조건 잘라줍니다. 그런데 건축법 무조건 잘라주게끔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잘라주게끔 돼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소요폭 미만으로 잘라달라고 한다든지, 평수가 너무 작게 잘라달라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없게끔 작게끔 잘라달라든지 좁게끔 잘라달라 그러면 안 잘라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제가 추천 물건 강의했었죠. 그런데 한 50cm로 끼다랗게 자르는 게 있죠. 지목이 대지인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럼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게 최소 면적으로 잘라라면 잘라줘야 안 잘라줘요? 안 잘라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건축법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무슨 하나의 법을,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분할을 해달라 했더니 안 해주는 것인데 다고 하면 분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분할 안 될 때는 민법으로 할 수도 있고 등기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소송으로 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가셨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보고 된다 안 된다고 OX 논리로 보시면 안 되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 다른 법률의 처분이나 결정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라 하게끔 어떻게 한다? 서류를 갖다 주면은 그 서류를 받은 지적공사에서 지번도 매기고 면적도 매기고 생긴 것도 만져가지고 가서 분할하게끔 되면 반드시 뭘 하냐면 분할 측량을 한다. 분할 측량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게 뭐냐면 현장을 가서 말뚝을 박는 것도 있지만은 자료를 그 분할되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적대에 자료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자르라고 돼 있어도 자르는 경계선에 무슨 자르기 어려운 공작물이나 건축물이 있을 때는 안 잘라줍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 철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집하고 이쪽 집이 있는데 도지 가운데다가 뭘 만들어서 장독대를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쪽 집하고 이쪽 집에서 어떻게 한다? 잘라달라 그러죠. 자르려고 했더니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장독대가 있으면은 자르게끔은 다 해놓고 현장도 다 해놓고 뭐라고 해놓으면 장독대 허물고 오십시오 그래요. 그럼 장독대가 허물어져야지 잘라놓지. 잘라서 자른 걸 주지. 장독대를 허물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는 장독대 자체를 자를 수 없다는 게 건물을 자를 수 없듯이 장독대를 자를 수 없다. 공작물이나 건축물이 있을 때는 안 잘라준다. 그걸 못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르기 위해서는 그걸 없애야지.
이해 가셨죠? 법 제79조 분할 신청.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제일 쉬운 게 분할이 그겁니다. 처음서부터 이거를 좀 잘라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제가 우리 수강자한테 둘이 공동으로 같이 입찰을 하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가서 구청에 가서 지적과에 가서 둘이서 샀는데 우리가 여기를 갖고 이쪽은 철수가 갖고 이쪽은 영희가 가지고 했는데 갈라주십시오 하면은 개발의 허가도 없이 기왕 어떻게 한다? 잘라줍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정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집을 지어놨는데 나중에 측량해보니까 우리 집을 50cm를 우리 땅을 침범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집을 잘라 땅을 잘라. 땅을 잘라. 그러니까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들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면 지적공사에다가 현황 측량을 해달라고 그래요. 뭘 하려고 한다? 현황. 그러면 경계가 있는데 경계 위에 그 집이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이 표시가 되잖아. 얼마큼 넘어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표시돼갖고 이렇게 현황 측량을 봤더니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 집을 잘라줄 수 없으니까 집이 넘어온 만큼을 어떤데 이렇게 해서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냥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지적공사에 가서 분할 신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분할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은 내가 여기를 뭘로 만들겠다? 도로로 만들겠다. 그러면 아무 관계없이 어떤다? 분할을 해줍니다. 이번에 우리 수강생이 어디지? 저쪽이 어디야? 이제 땅을 한 몇천 평 갖고 있는 거에 한 300평 정도를 낙찰을 받았어요. 지분으로. 그래서 이제 가서 서로 땅 주인과 협상을 해서 집이 이렇게 두 개 있는 쪽, 두 개를 우리가 이제 합의로 우리가 이쪽을 가니까 잘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우리가 집이 있는 쪽을 이렇게 길게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를 자르고 집 있는 거 두 개를 해서 도로는 공유로 집 있는 거는 우리 쪽으로 잘라달라고 제가 이제 지적과에서 가서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지적과에서 이렇게 보더니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폭이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목이 대지였거든요. 분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지금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로를 만들려니까 분할해 주셨더니 지목을 도로로 바꾸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신청하지 마시고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분할 신청하십시오. 무슨 얘기 이해가죠? 아까 제가 여기 둘이서 이렇게 같이 했을 때 주인하고 합의해서 여기 간다 이런데 그냥 신청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 도로만 따로 그렇게 자르려고 한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신청하십시오야. 그럼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없지. 그러면 우리 땅에 붙여서 잘라주십시오. 붙여서 잘라버렸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땅에 이렇게 길쭉하게 붙여갖고 잘라주셨더니 그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여기를 도로로 만들겠다는 무조건 살려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장 어려우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농지를 낙찰받았죠. 뭐를 받았어요? 농지를. 그런데 농지에 산소가 있을 수 있죠. 자, 우리 수강생이 산소가 2개가 있는 농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나서 그 산소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그 동네 어떤 여자분이 주인이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시동생 이름으로 있어서 그 경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산소 2개는 하나는 저희 시어머니 산소고 하나는 제 남편 산소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장님께서 사신 그 농지를 나에게 파신다면은 내가 다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반으로 떨어진 걸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샀냐면은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조건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상복구 시킨다는 조건으로 산 건데, 경매인 경우는 원상복구 시킨다는 조건으로 샀는데 우리가 5천만 원 주고 산 거를 그 여자가 9천만 원에 다시 사겠다 이거야. 그러면 경매로 사는 거 일반 매매로 파는 거죠. 그럼 일반 매매로 판다면 원상복구 시킨다는 조건으로 해서 농지증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원상복구 해갖고 오라 그러죠. 그러면 그 여자가 왜 그 농지를 다시 사겠다 그랬죠? 자기 시어머니와 남편이 산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원상복구 시키고 나면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원상복구 안 시키고 팔 수 있어, 없어? 묘지로 치면. 그때 현황이 묘지로 있지 않습니까? 지적공사에서 묘지를 어떤다? 현황 측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묘지가 있으니까 요 농지에서 여기 산소에 있는 것만 묘지로 바꿔주십시오. 지목을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묘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농지로 돼 있다 보니까 묘지가 없는 나머지는 농사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묘지하고 그 농지하고를 같이 매매할 수가 있죠. 즉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전에서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할 때? 지목을 어떤다? 묘지로 바꿀 때 불합리한 경제를 수정하게 하는 거와 합병을 동시에 하는 것도, 이런 거 보면 개발행위 허가인데, 개발행위 허가는 자 자르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 이제 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데 3등분을 내고 싶어. 몇 등분? 3등분. 3등분 내가 싶으면 내가 가운데에 있는 땅을만큼을 잘라가지고 거기를 내가 여기가 임야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바꾸겠다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임야인데 거기를 나무를 다 비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나무를 다 비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바뀌죠. 지목이 바뀌니까 오른쪽에는 임야, 가운데 주차장, 가운데 다시 임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다? 3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지목이 바뀌게끔 되면 자연히 어떤다? 그러면 어떤 점이 이러다. 그러면 답을 전으로 바꾸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을 답으로 바뀌면 분할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전이나 답이나 과소나 다 농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어떤 분은 난데다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으로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그냥 흙을 메꾸고
그냥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농사를 짓고 있어서 담당자다가 이거 저기 뭐 바꿔주죠.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지적권에다 얘기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은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인 경우는 똑같이 농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받는 겁니다. 국토기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일 첫 번째 아까는 뭘 했죠? 그냥 가서 분할해달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한다고 했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분할하는 거죠. 자, 농지법에 의한 분할 제한. (1번을) 보십시다. 만약에 지목이 농지일 때는 분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농지인 경우에 도시 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분할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분할을 제한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지면서 없이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취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에 분할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냥 분할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분할하는 경우 있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 후에 각 필지의 면적이 농지인데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분할하는 거는 농지법에서 분할을 규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작게끔 분할하는 걸 방지한 건데 2000제곱미터 이상 크게 분할하는 건 농지법에서 분할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지의 개량이나 교환이나 분합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저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산 농지가 다른 사람 농지에 이렇게 거의 별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죠. 이 땅에는 당신이 쓰기 불편하니까 이 땅을 당신이 갖고 이쪽 옆에를 땅을 내 땅 옆으로 당신 땅을 잘라서 면적을 얻는다? 내 거를 합치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합치자고 둘이 같이 합쳐서 같이 신청, 지적공사에 가서 같이 신청하니까 그 땅 필지를 그냥 그 별같이 생긴 걸 그쪽 주인한테 합의를 해주고 그 면적만큼을 잘라서 우리 내 땅 옆에다가 어떻게 같이 합의를 해주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경제가 불합리,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경제가 불합리한 경우에 이렇게 따르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인 경우,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분할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분할.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경우. 그러면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공장용지는 분할이 돼야 안 돼요.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대지 이렇게 5개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지목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데 여기 이렇게 분할해 주시면 분할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일정의 그 밑으로 이하로 할 때는 너무 좁게 분할해달라면 안 해주는 거고 건축법에서는 그 다음에 일정 규모 미만으로 해달라면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주거지역에서는 뭐 60제곱미터, 상업지역에서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이 어떤다? 200. 이 외의 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인 이유로 잘라달라고 하면은 분할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조금 아까 얘기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이렇게 5개는 이 여기에만 걸리지 않으면 분할해달라 하면 언제든지 분할해 줍니다. 그것도 그냥 된다? 다른 데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어디를 가서? 지적과에 가서. 그러니까 군청에 가면은 지적공사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토지 분할하러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분할 신청서 작성하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이렇게 좀 분할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신청을 하게끔 되면 이제 그 분할 측량하러 나오죠. 그럼 지켜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분할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하고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분할하려고 그러는 7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그 측량하시는 분들이 70제곱미터 맞게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 거기다 말뚝 박으십시오 하면서 표시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개발행 허가를 받고 뭐 하지 않고 그냥 분할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등기법에 의한 분할. 농지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도 분할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도로도 옆에 있고 농지가 편안하게 다 공사가 돼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냥 어떤다? 분할하고 싶지 않습니까? 분할하고 싶을 때 아까는 아까는 제가 주인이 둘일 때 분할해준다 그랬죠. 그냥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주인이 2명이기 때문에 분할해주는데 지금은 한 사람인가입니다. 주인이 한 사람인데 현재는 한 사람인데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누가 많이 하냐면 이 개발업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지가 한 1000평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농지가 1000평이 있는데 1000평을 한 150평씩 갈라서 팔고 싶은데 잘라달라 그러면 안 잘라든지 아니면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뭐 절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잘라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토목 설계 사무실에 가서 내 땅이 1000몇백 평인데 여기로 들어간다? 분할을 이런 식으로 몇 평씩 분할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가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분할한 것이 아니라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분할해 놓는 겁니다. 분할해 놓고 거기에 이제 번호를 매기죠. A 179평, B 178평, C 177평 뭐 이렇게 해놓고 가격을 결정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공인중개사가 들다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하면 그 맨 끝에 있는 거든지 가운데든지 누가 한 사람이 어떤다?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분할을 신청하는데 분할을 신청하는 원인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고 분할 신청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철수였는데 철수가 이걸 갖고 있었는데 요 반을 영희한테 팝니다. 이렇게 그러면 할 수 없이 등기는 그 새로 산 사람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줄 때에 지분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지분으로 하지 않고 잘라갖고 단독으로 들어간다? 해줄 수 있죠. 그러면 해달라고 하게끔 되면 등기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철수 거였는데 영의로 바뀌게끔 되니까 영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분할을 해주고 이게 등기를 든다? 영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등기 신청도 하고 분할 신청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다? 분할을 하면서 등기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자 보십시오. 미리 잘라놓고 팔 수도 있지만은 자르지 않고 가분할을 해놓고 팔면서 자르는 겁니다. 자분할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토목 설계 사무실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공짜로 해주면 돈이 안 들어가고 토목 설계 사무실도 자기 먹고 사니까 아 이거 뭐 돈 얼마 주셔야지 가분할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 몇 제곱미터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다? 분할 신청을 하잖아. 여기를 어떤 내가 사게끔 냈는데 그게 몇 제곱미터입니다. 그걸 갖고 어떻게 한다? 분할 측량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 철수를 내가 사는데 여기 분할하면서 내용 바꾸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야? 등기법에 의한 분할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가 민법에 의한 분할입니다. 민법에 의한 분할은 분할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민법에 의한 분할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 팔아서 뭘로 분할한다? 현금으로 분할한다. 그러니까 민법 가지고 분할을 하자 그러면은 분할 못할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할을 된다?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분으로 샀거든요. 지분으로 사가지고 거기 이제 지분권자 한 사람을 이제 3분의 1을 샀는데 지분권자 한 사람을 갔더니 그 사람이 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샀는데 당신 어떻게 되냐더니 그 이제 그 이장을 그러더라고.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데 내 집이 여기에 있으니까 내 집 있는 거 거기 근처는 그냥 자기가 분할하는 걸 어떤다? 동의하겠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이장한테 얘기했죠. 그럼 그 사람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쪽 갖고 나는 이쪽으로 갖게끔 어떻게 한다? 합의를 해줍시오. 그랬더니 그 이장이 아이고 제 얘기 못하니까 직접 얘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또 왜 이장이 자기들 동네 사람인데 왜 안 되나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번 만나러 갔더니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부인한테다가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갖고 전화를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는데 이쪽은 당신 집 있는 쪽이니까 당신이 갖고 이쪽으로는 내가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떤다? 끊으라고 그러더라고. 뭐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 소송을 했죠. 소송을 해서 이장하고 나하고는 이쪽을 이렇게 갖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나는 이쪽만 갖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판사님이 불러가지고서는 그 이장 보고서는 당신 이렇게 해서 합의하냐? 예. 나 합의하냐? 예. 오케이. 그럼 그대로 어떤다? 분할해. 그러고 이 분할 그 비용은 저기 소송 비용은 그 공동 부담한다. 이렇게 해갖고 분할하라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때 나오면서 그 사람이 그냥 왜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막 승질을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들이 그걸 하자고 그랬을 때 어떻게 그걸 분할하느냐고 그러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사님한테 소송해서 분할을 해달라면 현물로 분할한다고 해서 합의한다면 무조건 분할이 돼요. 그럼 판사님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 지목에 관계 없나요? 지목에 관계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실전 사례가 이제 나올 텐데 이제 판사님의 판결로 분할하는 거는 이렇게 분할하라 그러면 뭐 지목과 관계없이 뭐 없이 다시 말하면 그 아까 관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할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에 의해서 규칙이 어긋나면 분할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님은 그런 규칙 보지 않잖아요. 당사자들이 잘라놔 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 자체가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 책상 앞에 왔을 때 됩니다, 안 되는데 자기 책상 앞에 오지도 안 된다, 안 된다 소리 어떻게 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적공사는 뭐를 하는 곳이라 그랬죠? 자기가 된다, 안 된다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소리가 오게끔 되면 잘라달라면 그 소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모양도 만들어 놓고 지번도 만들어 놓고 지목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곳이지 자기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곳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 그러면 만들면 돼주고 개인이 가서 신청해도 법에 맞으면 해주고 판사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판사님이 하라는 대로 잘라줘서 지목을 매기고 번지수를 매겨서 관리를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민법에 의한 분할이 된 민법 제269조 보시겠습니다. 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당사자들끼리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다 팔아서 뭘로 나눈다? 현금으로 나누게끔 한다. 2015 타경 3477입니다. 여기 보시면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357인데 대지가 187평인데 토지만 매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집이 어떤다?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죠. 두 채가 다 비어 있어요. 보면은 이거를 땅만 경매가 나왔거든요. 땅만 경매가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이거는 땅을 낙찰을 받아서 분할을 해서 팔아야 되겠으니까 둘이서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그 1754만 원에 나왔죠. 이거 저기 뭐야 둘이서 낙찰을 받아갖고 한 사람씩 팔은 것이 1,800원씩 팔았어요. 반씩 나눠갖고 둘이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건물도 이제 건물 그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그래갖고 그 건물 주인을 철거하고 나가라 해갖고 주인 건물도 넘겨받아가지고 된다 하는 건데 더 웃겼던 일이 있어요 보면. 그건 우리가 이걸 샀는데 여기 358-4 있죠 이렇게 끼어. 네. 어떤 사람이 이것만 경매를 먼저 나왔었나 봐. 이걸 사가지고 우리한테 어떤다? 그러니까 이 땅,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땅 여기 옆에가 그 땅이에요. 이게 전미하고 사는 걸 사라. 그런데 우리가 안 사고 시효취득으로 청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면 요 집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여기 이제 이걸 잘라달라고 제가 신청을 해갖고 이제 그 주인이 그러니까 저기 부여군청에 가서 이거 주인이 이렇게 등기부등본 내놓고 주인이 2명이다 이렇게 잘라달랐더니 아 주인이 2명이 그럼 그냥 바로 신청할게 해갖고 제가 신청을 했죠. 그래갖고 분할 측량하러 나왔는데 이제 측량할 때 제가 도착을 했어요. 측량했는데 여기 자르려고 뭐 하는데 이쪽서부터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데 일자로 잘라야 되려고 하는데 일자로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데 자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앞에 여기가 어떤다? 처마가 딱 걸린 것 같아. 그래갖고 아 이거 처마가 걸려서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내가 아 그럼 내가 처마 잘라버릴게 하고 내가 여기 앞에 이렇게 걸리는 처마를 내가 이렇게 자르겠다고 했더니
그건 참하니까 그냥 뭐 자를 게 뭐 있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잘라드릴게요. 해가지고 됐나? 이거를 잘라가지고 하나씩 그냥 두 개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둘이서 같이 팔아갖고 나눠가지고 해서 하나 1,800 받고 하나 1,800 받고 팔았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분할하려고 할 때는 아예 둘이서 같이 낙찰을 받아서 분할하면 제일 쉬운 개발의 허가 받지 않고 그냥 분할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해갖고 이렇게 잘라졌죠. 이렇게 지금 잘라진 겁니다. 자, 이거는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구현면 내리 447-4죠.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김기복, 김기성, 김창규, 이영옥 해갖고 여기 엄마가 살고 있고 김기복, 김상규, 김창규 있는데 김기성이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10분의 3입니다. 이걸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 필지 이렇게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인데 여기 이렇게 집이 지어 있죠. 집이 지어져 있는데 지목이 뭐죠? 전이죠. 지목이 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제일 먼저 그 상대편한테다가 거기가 이제 이 엄마가 살고 있더라고. 이영옥이 혼자 살고 있어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려내놔라. 그 다음에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이제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여기 김기북이라는 애가 이제 나왔더라고. 막내 아들이. 나와갖고 그 형이 빚을 져서 경매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머니가 거기 살고 계신데 집을 철거하고 뭐 어렵고 하다 보니까 땅을 내가 다시 사겠습니다. 그러면 사자 해갖고 2,200만 원인데 제가 그럼 땅을 다시 얼마에 사겠냐 해갖고 가격을 정합세 해갖고 4천만 원인가를 정했어요. 조금 깎아달라 해갖고 그러면 내가 얼마면 되겠냐 할 때 한 3천 한 500만 원 정도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러면 3,500만 깎아주겠는데 그 대신에 한 달 이내로 준다 그러면 3,500에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거기 살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3,500 주고서 다시 살려면은 다른 곳에 땅이 조금 있는데 그거를 팔려야지 이 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팔리는 것이 2, 3개월 걸릴지 5, 6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아 그러면 그걸 팔려야지 돈을 준다는 걸 갖고 그 안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거는 안 사겠다는 얘기지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 현금으로 줄 생각하지 말고 땅으로 든다 잘라달라. 땅을 잘라달라. 그럼 땅을 어떻게 잘라면 되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집이 있고 이 앞에 집 있고 들어가 이게 도로가 포장이 돼 있죠.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현재 집이 쓰고 있으니까 집을 쓰고 있는 거는 니네들이 갖고 이쪽 요 도로 포장돼서 바깥까지는 우리가 갖겠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87평인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를 재봤을 때에 87평이 안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미 건축을 했기 때문에 대충 면적을 알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오케이. 87평이 안 된다면 내가 그걸로 내가 갖고 말겠다. 그 대신에 87평이 넘는다면은 그것도 너도 어떤다? 그거를 수용을 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다면 어떡한다? 합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그 조정하는 날 우리가 이렇게 하고 현물로 이렇게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했더니 그럼 그렇게 분할하라고 된다? 조정사항 해갖고 이게 7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한수 소유권 각 전체를 한다고 조정사항으로 이렇게 분할하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 이제 도로 있으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건 이쪽 같고 우리 이쪽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할하려고 이제 부여군청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지적가에서 이제 나와 있는 사람한테다가 이 분할 측량하려고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신청서 쓰십시오. 번지수 쓰십시오. 내가 번지수 다 쓰고 돈 얼마나 회비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분할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농지고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신청하는 것만 저기 뭐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받아달라면 받아는 주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분할은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십시오. 그렇지만 돈은 얼마 내시고 어떻게 신청은 접수하고 가십시오. 그렇지만 이거는 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은 안 되는 건 알고 계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뭐 분할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안 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서 판결문을 이게 받았죠. 판결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지적공사에다 갖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공사에서는 아까 지겠죠. 누가 개인이 신청하든지 지방자치단체 신청하든지 판결문을 가져가든지 하면 그대로 관리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나와서 보고 판결문이 돼서 이렇게 갈르라고 했으니까 알았습니다. 하더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도장 찍어주고 갈라놓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 이렇게 갈랐죠, 지금. 이거 갈라졌죠? 447-5 갈라졌죠? 근데 우리는 보면 지금 얼마죠? 346제곱미터 받았죠? 근데 우리가 낙찰받기로 얼마를 받았죠? 자, 보십시오. 290이죠? 290인데 얼마 받았죠? 446 받았죠? 받아가지고 이게 4천 몇백만 원 주고 팔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자, 맨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2015 타경 15668 1100이 770만 원이고 540만 원까지 떨어서 713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 명이었었는데 낙찰을 받고 이 땅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한 6, 7명 정도쯤 돼요. 6, 7명쯤 되는데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협상이 될 줄 알았어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다 팔아서 나눠 갖자. 이렇게 소송을 했으니 한 여자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거 지분권자인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우리 감정가가 1,100이잖아요. 1,500 정도는 주시면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여기 집에 작은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알았습니다 하더니 연락이 안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아버지 형제가 그런다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자손이 상속을 했는데 여기는 작은아버지지만은 일부를 상속했지만은 전부 다 주인 노릇을 하고 그 사람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갖고 있어도 등기부등본상으로 갖고는 있어도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청래 이게 좋은 우라니 참 좋은 땅인데 지분권자가 이거를 지분을 다시 사서 갖고 있을까 뭘까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가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가 지분권에서 알아야 될 거는 거기에서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다시 매수합니다. 주인 노릇을 하는. 근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어차피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은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거를 우선 매수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취하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아시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할 때 그런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분으로 나왔는데 현황에 갔을 때에 주인 노릇을 하고 전부 다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이 먹은 이 노인네가 거기서 그냥 살고 있다 보니까 조카들도 그 노인네 보고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우리가 상속받으니까 내놓으라지도 못하고 우리가 팔지도 못하겠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법이 이렇게 돼서 어떤 놈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게끔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을 어떤다? 그대로 어떤다? 분비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어떤다? 그대로 경매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갖고 그 사람이 그 건물 있는 내쫓고 뭐 다 해서 정리했던 겁니다. 공유로 사서 합의로 분할할 수가 있다. 판결문으로 분할할 수가 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고 된다?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 무조건 개인이 가서 분할해 준다는 것이 있었죠. 뭐예요? 도로로 만들 수 있고 산소가 있을 때는 분할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사가지고 분할해달라는 건 분할해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토의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되면 어떤다? 분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면 분할이 되는 겁니다. 등기법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판결에 의해서 판결 둘이 어떻게 된다? 분할하라 하게끔 되면 분할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다? 다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동산도 분할 못할 게 없습니다. 다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을 했을 때에 상대편이 불리해주고 내가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되면 또는 마지막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상대편이 불리하고 내가 유리하다면은 협상이 오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는 보면 가끔 가다가 낙찰을 받고 나면은 먼저 협상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협상을 원하면은 협상을 하지 마라, 안 한다고 해야지 협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은, 전쟁을 막으려면은 군인이 있어야지 돼요? 평화협정을 해야 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때에 싸움이 없는 것이지, 말로 뭐라고 아무래도, 다시 말하면 예전에 다시 말하면 전쟁하지 않으려고 정치적으로 다른 시집 보내죠.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냐? 사돈을 맺죠. 맺어도 힘이 없으면 어떡한다? 쳐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막으려면 뭘 해야 돼? 군인이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낙찰을 받으면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협상을 할 기미를 보이지 마시고 그냥 협상을 안 하고 어떡한다? 네가 협상 안 했을 때 네가 불리하다는 걸 보이고 들고 쳐야 됩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공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든지 취하를 시키든지 합니다. 낙찰을 못 받아요.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래. 그래? 내가 5분에 4 갖고 있고 지가 5분에 1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건물은 내 거야. 너 땅만 받았잖아. 네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건데 그걸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도 내놔 뭐라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되고 나갈 때까지 돈을 줘야 된다고?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사야 돼. 뭐 법이 그렇다고? 이럴 때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알았다면 지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낙찰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고 하지 말으라니.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법원에 갔을 때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찾아는 가라 그래요. 찾아가라고. 찾아를 가라고 하는 것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협상을 하고 싶을 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처를 해야 되는데 연락처를 모르게 협상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만 주고 오고 전화번호 나중에 뭐 일이 있을 때 같이 의논하겠다고 전화번호만 오고 와 있어요. 싸움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소송하기 전에 저기 내용 증명 보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싸움을 하면 이게이죠. 그럼 내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는 게 가만히 있다가 들었나? 그걸 팍 내면서 상대편을 쓰러뜨리죠. 그걸 태권도를 배우는 거거든요. 태권도 안 배운 사람들은 주먹이 뒤로 나갔다가 치죠. 그럼 주먹이 나갈 때에 저놈이 나를 친다는 걸 알죠. 그럼 막고 있어 피해.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오케이 그러냐고 들어와. 저놈이 나한테 소송하려니까 피해를 준비를 해. 그런데 내용 증명부터 보낸대. 이 협상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협상의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전화번호만 주고 오라는데 협상을 한다고 그러고 협상하기 전에 뭘 준다 그래? 내용 증명 보낸다고 그래요. 협상의 원리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 대학력 있는 인체인이 있느냐 없느냐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권리 분석하는 걸 가지고 우리 경매를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아쉬운 사람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아쉬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를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판사장님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이제 가셔서 먼저쯤가 한 열흘 됐나요? 우리 평택가 낙찰받은 게? 하러 가서 낙찰받아 단독 응찰 받으셨죠. 단독 응찰 받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낙찰하고 난 거 집에 한번 가서 해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 어저께 그저께 찾아갔다가 얘기해놓고 오늘 와갖고 지금 300만 원 받고 최종에서 써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그거 취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빚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빚 다 건지고 나면 그 아파트가 한 2억, 3억은 갈 것 같은데. 3, 4억, 3억 더 가죠? 지금 2분의 1 지분 받았는데 5억 갑니다. 5억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빚 다 하고 설정도 돼 있고, 털고 나가면은 5천만 원도 못 건지겠다. 5천 정도 건지지. 5천만 원 정도밖에 못 건지겠으면, 걔네들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 거기서 어떻게 한다? 나가야 되거든, 그 돈 들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잘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할 것 같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평택이라는 곳은 이제 한 1, 2년 지난다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한번 해도 좋다 했는데 그냥 가서 연락처 주고 오니까 바로 연락이 오자. 그냥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협상하고 된다? 끝이 된 건데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르는 것이 협상이 얼만큼 될 확률이 있겠는가. 그런 걸 본데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지분 경매에 제일 먼저 뭘 본다 그랬죠?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군가. 지분 노릇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전부 다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두 번째,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거를 보게끔 되면은 답이 금방 나와요. 아, 이거는 오래 갈 거다. 쉽게 끝날 거다. 이런 것이 판단합니다. 합병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그 협상을 하나 하고 왔어요. 그게 먼저 번에 제가 얘기했는 지축 예. 기억나죠? 보면 예. 그게 이제 27평의 맹지에 있는데 옆에 땅이 집을 지어 가지고 침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27평이 3,800까지 3,600까지 떨어져서 3,800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한 100, 한 몇십만 원 낙찰을 받은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옆에 그걸 사는 사람이 이제 살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당 거기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지축이 이제 다시 말하면 연신내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 1,500에서 2,0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GTX 이제 여기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고 여기 시간이 오래라 그래서 수요도 괜찮겠다 싶어서 사놨는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얼마냐 그러길래 앞에 있는 이제 땅을 800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 제목이 한 1,000만 원인데 나한테 800이라고 한 거 같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따질 필요 없어요. 항상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 돈이 생기냐를 주목적으로 생각해야지 다른 걸 갖고 그 주목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좋다 그러면 니네들이 사겠다 그러면 내가 이런 조건으로 해준다 그러면 내가 500에 팔겠다. 우리는 120만 원 주고 사서 500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약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조건은 어떻냐 뭐 이렇게 해갖고 어저께 협상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딱 물어보더라고. 오늘 협상한 걸 깨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만약의 경우에 이 땅을 우리가 사지 않는다면 당신 맹지구가 아무것도 아닌데 좀 위험하게 이걸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땅이 앞에 있는 땅이 있고 뒤에 땅이 있죠. 네.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은 1,000만 원이고 도로에 안 붙는 땅은 500만 원이야. 맞아, 틀려. 그런데 도로에 붙는 사람이 사갖고 합병이 되면 500짜리가 얼마가 되죠? 1,000만 원 되죠. 그럼 내가 얘기했죠. 내가 얘기했죠. 그 사람들 얘기해. 우리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당신이 건물이 침범했지만은 당신 땅 옆에 있고 오른쪽에도 땅이 있고 뒤에도 땅이 있다. 뒷사람도 사고 옆에 사람도 산다. 생각해봐라. 그 땅이 예를 들어서 한 1년 있다가 2천만 원 가는데 내가 700만 원을 팔겠다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은 우리 땅을 사갖고 합병하는 순간 1,500짜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냐. 뒷사람도 사고 옆 사람도 사고 당신이 안 된다면 뒷사람도 사고 옆 사람도 살 거다. 그때 하나 했더니 그런가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협상을 이제 왔는데 이제 제가 대부분의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상을 직접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를 낙찰 받으신 분은 처음서부터 저한테다가 이건 좀 교수님이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컨설팅 비용 좀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그럼 좋다 내가 처음부터 하면 했고 내가 측량하는 것을 처음부터 내가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뭐 협상도 하는 거하고 공인하고 뭐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저께 직접 가서 그 어저께 그 파주까지 가서 그 사람 공인중개사 만나서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 공인중개사 나한테 그러더라고. 난 공인중개사인데 이거 중개하면 얼마를 드리겠습니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단독 지급적으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식적인 저기 중개 수수료는 드리자 했더니 공식적인 수수료 해봐야 1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500 드릴게요. 얼마 든다고? 500 드릴게요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항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내가 혼자 다 먹을 생각하면 탈이 나. 공인중개사도 넉넉하게. 그 다음에 그 땅이 1,0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을 줘도 돼. 그리고 사는 사람도 돈이 좀 남는 거야. 우리도 3,800 주고 사서 1억 3,500 주고 파니까 우리도 남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차릴 때 중개사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고 모두 다 행복해야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필요를 해야 돼. 내가 뭐 얘기했어. 이건 하자마자 뭐였다? 그 땅이 3번인가 그 경매가 나온 거예요. 3번인가. 다른 사람들이 처리할 줄 몰라갖고 경매로 샀다가 처리 못하고 또 경매로 나오고 그러다 처리 못하니까 또 경매로 나오고 또 처리 못하다 보니까 내가 사갖고 내가 지금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한테 언론을 어떻게 한다? 처리를 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땅을 다시 파는데 이제 세 필지를 샀는데 경매로 샀거든요. 경매로 샀는데 경매로 산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경매로 얼마를 팔으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그러니까 너 경매로 얼마나 샀을까 얼마나 팔으라 했는데 그거 비기 싫어가지고 합의를 시켜버려. 그러면 그 번지수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경매로 산 거 자체 번지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줄 샀는지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나요? 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야? 합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분할은 어렵지만은 하필은 주인이 같고 지목이 같으면은 그냥 가서 합필 신청하면 바로 해줍니다. 교수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집원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합치면 500평이에요. 그런데 2채의 집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2주택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필을 하면 그 계획관리니까 한 500평이면 200평을 짓잖아요. 그럼 하나로 볼 수 있나요?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별도로 있잖아요. 예. 별도로 있으면 그건 별도의 건물이에요. 그냥 2개의 주택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1가구 2주택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1가구 2주택에 관한 것이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이, 시행령이 좀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명박 정부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양주택, 미만의 5,700만 원 미만의 뭐 주택, 이런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 우선 무허가 건물에다가 폐가가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해놓은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 데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집값이 내려갔다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이 내려간다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공급을 해서 집값을 내려가면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정답, 집이 없던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그 법을 묶어갖고, 있는 사람은 저기 뭐 종부세, 없는 사람은 대출을 안 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려 놓고 집값 잡았대. 아니,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살게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해.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나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야? 국민이 그런 사람을 찍어본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야. 국민이 문제. 교수님, 근데 비조정지구에서 말이죠. 비조정지구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건 2주택자로 안 본다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당자의 주관이라고 있는데, 담당자의 주관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그 위에서 지침으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작년 6월달 이전에는 땅을 낙찰받고 건물이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1가구 2주택을 뭐부터 보냐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집이 있는데 1가구 2주택을 파는데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아니라, 취등록세가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8%, 3주택인 12%거든요. 근데 취등록세를 내려고 낙찰받으니까 취등록세를 내야 되잖아. 등기 이전하려면. 내려갔더니 내가 누구누구라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나오잖아요. 그럼 딱 먼저 가서 보면, 아이고, 어디 집 갖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집 사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여기 한국 사시니까 집이 있네요? 1가구 2주택으로 사모님은 8% 내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아이고, 저기도, 아이고, 집이 두 채나 다 있으네. 12% 내시는 거.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아니라, 취등록세부터 벌써 거기서부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취등록세도 그거 8%가 아니고 1%, 3%가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때 1억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그런 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법을 정확하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에 왜 이렇게 하냐면은 집값 올라가는 걸 잡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면 당신 행정소송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집을 사지 못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뭐 하냐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 보는 거죠. 자, 합병도 한다 이런 합병. 합병하게끔 되면,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번지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 번지수에 들어가게끔 되면 등기부등본 보면 언제 낙찰 받았고 뭐하고 다 나오는데, 그 기록을 싹 다 없애버리려면 뭐 한다? 합병을 해서 번지수를 없애버리게끔 되면은 그러한 자료에 한 개도 안 남는다 이런. 토지 소유자는 지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로로 사용승낙을 해줘갖고 그럼 땅 주인이 60일 이내에 지적과에 가서 이걸 도로로 만들었으니까 지목을 도로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은 도로로 바꿔주는데 신청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옛날 지목 그대로 있으니까 지목이 도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로가 아니다. 맹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이 뭐가 돼 있냐면 땅 주인이 어떻게 한다?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에 이제 아시게 됐지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사용 승낙을 해줬을 때는 도로 대장에 올리고 건축법에서 담당자의 직권 하에 도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사용 승낙을 해서 준공이 나가게끔 되고 그때는 주인이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직권에 의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에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목이 대지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목을 대지로 바꿔달라고 신청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계속해서 농지야. 그리고 농지인데 담당자는 지목이 농지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서 띄워라 그러고 건축과에서는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자가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 그 건물을 철거거나 이럴 수 없다 얘기하고 이렇게 나온다는지 법이 뭐가 된다면은 건물을 지어서 지목이 변경이 됐을 때는 지목이 변경된 것을 강제하지 않고 누가 해야 돼? 땅 주인이 신청해야지만 바뀌게 된다. 그것이 가장 지금 현재에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도로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도로 사용 승낙을 옛날에 해줬어도 20년 전 30년 전에 했어도 땅 주인이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고 신청 안 하면 옛날 지목 그대로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는 도로가 없다 맹지다 이렇게 본다 이런 겁니다. 그거 아니라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수님 저기 전으로 갖고 있는 거하고 대로 갖고 있는 거하고 대상세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지목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보면. 도로는 전세서 안 나와. 아니 아까 전인데 그 집을 지었는데 대로 안 바꾸는 경우에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가서 보고 지목이 대지면은 지목이 전으로 있어도 대지로 재산세를 매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데 현하고 관계없어. 담당자가 가서 보고 하고. 다시 말하면 예전에 100평 이상에는 뭐 호화주택이다 해서 세금이 3배로 뛰었었죠. 재산세가. 그러면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97평으로 건축허가 받았단 말이에요. 건축법에 의해서. 왜 근린생활시설하고 뭐 같이 나고 97평 받았거든요. 근데 세무서는 와갖고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97평인데 자기가 바꿔서 재갖고 102평이 해갖고 세금을 3배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한 평수와 세법에 의한 평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자,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국유지 하천부지와 국유지 불화 받는 거 잠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